제 이름은 민태수, 중견기업에서 신입으로 시작해 35년을 다니고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만 60세를 넘겼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차분하지만 결단이 빠른 사람, 아들 둘에 큰아들은 29으로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애들 둘 대학까지 키우고 서울 은평구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며 퇴직 전에 담보대출 1억 원은 다 갚은 상태이고 64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실패와 극복의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의 두 번째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15일이 지나서 퇴직연금 통장에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제 휴대폰엔 단 두 통의 전화가 왔죠. 하나는 아들 민영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야 문제의 중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배 오상현의 전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돈을 지키는 일과 가족을 지키는 일 중 무엇이 더 어려운지 매일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퇴직 후 제 계획은 분명했는데 실제 판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인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보막 없이 제 이름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퇴직금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택했습니다. 이유는 솔직했습니다. 몇 년째 취업 준비로 나고자 느낌으로 지친 큰아들에게 한 번은 확실한 사회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저도 제 힘으로 인생 임하게 좋은 성적표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당신 나이에 아들 도와준답시고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크게 좋아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죠. 내가 35년 동안 남의 목표를 달성해 주느라 살았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목표를 만들어 보자고. 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는 좋은데 퇴직금은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남은 인생의 전부이기도 해요. 첫 전화의 주인공, 큰아들은 취업 실패로 지금까지 말수가 줄어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들이 취업활동을 철저히 했는데도 첫 해에 원하는 대기업 채용에 실패 이후 2년간 취업을 못하고 있기에 퇴직 후 한번 나와 같이 할 만한 작은 사업을 구상해보라고 했더니 나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인 택배 락커를 알아봤어요. 역 출근화 오피스가에 보관함을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래요. 인건비가 적고 반복 수익 구조라네요. 설명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조 유통을 오래 해봤던 제 눈에도 수치가 그럴싸했거든요. 아들이 나름 작성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덧붙여서 장비 600만 원인데요. 설치 전기통신 보험 초기 마케팅 등 현장비 4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한 대당 총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평균 회전율 60% 기준 장비당 월 순이익 3040만 원이래요. 20대면 70만 800만 원 정도 되겠는걸요. 저는 현장을 직접 다녔습니다. 잘 도는 곳은 돈이 돌았고 나쁜 자리는 금방 포철처럼 방치되더군요.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입지가 전부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5대부터 시작하자. 성수, 잠실, 판교, 동탄, 그리고 우리 동네 역 앞. 아내가 갸웃했습니다. 2대만 해봐요. 저는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규모에 경제가 있어. 5대는 돼야 데이터가 나온다.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초기 5대 총비용 5천만 원, 집행 3억 2천, 2억 7천 남음. 이제부터는 내가 가정의 재무이사다. 초기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성수 판교는 규칙적으로 피크가 나왔고 아들이 회전율과 장애율을 꼼꼼히 기록했죠. 아버지, 지금 수치로는 20대에 월 70만 800만 정도예요. 회전율을 조금만 올리고 피크 요금 수수료만 조정하면 1000만도 가능합니다. 좋아, 검증부터 하자. 3개월 데이터 보고 확장 결정. 3개월을 채우기도 전에 제 욕심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10대 더. 아내가 말렸습니다. 이제 멈추고 계절 데이터까지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빈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렇게 추가 10대 1억 원, 보증금 오픈 마케팅 등 2천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추가 1억 2천만 원 집행잔액 2억 7천 1억 5천 남음, 총 15대, 구축 총투자 1억 7천만 원.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예상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지자체 단속으로 락커 광고 스티커가 금지되고 상가 전기료 단가가 올랐습니다. 택배사 한 곳은 우리에게 주던 건당 지급액을 200원 낮췄습니다. 성수는 버텼지만 신도시는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탄이랑 우리 동네역 2대는 회수해야겠어요.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고.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업은 버티는 거다. 재배치하려면 위약금도 내야 하고 교체 비용도 커. 나는 손실을 인정하고 접자니 자존심이 상해 결정을 더디게 했습니다. 그 무렵 두 번째 전화에 주인공 오상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기 6개월 연 7%대. 자리 나오기 힘든데 부장님 정도면 배정 가능. 제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했고 저는 결국 질렀습니다. 1차 5천만 원 만기 6개월 투자 후 3개월 뒤 2차 5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첫 만기 시점에 채권 발행사 쪽 현금이 막혀 만기 연장 지급 지연 통보가 왔고 그 다음 만기 또한 지연되면서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락커 사업은 조정했지만 상처가 컸습니다. 성수 판교로 몰고 수익 없는 자리는 해지 위약금 지출. 남는 건 거의 없었죠. 아들이 단답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 회전율 48%. 장애 2건. 보수비 18만. 건강도 흔들렸습니다. 새벽마다 심장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고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줄이셔야 합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다정하지만 단단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차부터 팔아요. 그리고 월세로 옮깁시다. 금리 올라가잖아요. 결국 차를 팔고 집은 전세로 옮기고 대출을 갈아탔습니다. 유동성 소폭보강. 그리고 그해 여름 아들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아버지 데이터 분석 단기 계약직이 났대요. 6개월이에요. 잘됐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좋아진다. 가서 배우고 저녁엔 우리가 락커는 차분히 돌리자. 그런데 락커 한 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가 필요했고 같은 라인의 2대는 일시 중단. 그을린 박스문을 보며 한숨이 깊어졌죠. 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날 밤 오상현이 또 전화했죠.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오상현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안은 공유주방 여러 가게가 주방을 나눠 쓰는 배달 전문 공간 입점이었고 락커 동선과 포장 픽업 동선이 겹치니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며칠을 버티다 결국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보증금과 입점비, 조리장비 초기 식자재, 브랜드 사용 교육비, 배달앱 광고 쿠폰 예산까지 합쳐 처음 들어간 총 비용이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회복하자는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공유주방은 빨리 돌았지만 광고 쿠폰을 태워도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멀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니면 누가 먼저 멈추느냐의 싸움이에요. 저는 대답을 피했죠. 지금 멈추면 그동안 쓴 돈은요? 아내는 단호했어요. 이미 쓴 4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추가 1원을 써서 1원 이상 벌 수 있는 선택만 남깁시다. 그 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락커 유지공유주방 정리로 가면 손익이 돌아섭니다. 오늘 여기서 방향을 정하죠. 아버지 여기서 더 가면 저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락커는 유지하고 공유주방은 접기로요. 아니면 둘 다 접기. 셋 중 하나 택해야 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책임을 말하고 나는 책임을 피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버티는 대신 파고들자. 다음 날 아들과 하루를 통째로 잡아 락커 재건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습니다. 사실 가설 검증 결정. 우리는 지난 8개월 데이터를 전부 펼쳐놓고 시간대별 회전율 고장 빈도 입지별 이동 동선을 맵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아버지 전철역의 출구보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형이 재방문율이 1.7배 높아요. 좋아. 전철역형 5대 접고 아파트 단지형으로 이관. 관리사무소와 함께 홍보하고 고장수선 책임을 나누는 계약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스마트 보관 패키지를 들고 돌았죠. 재활용 포인트 적립, 분실물 임시보관, 소액 분실보험을 묶어 입주민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전기료 소액 보전까지 포함한 조건에 3곳이 승낙했습니다. 동시에 택배 3사와 수수료 재협상을 했죠. 야간 동시배송에 정해둔 배달 가능 시간대 제공을 조건으로 건당 -200원 인하분의 절반 환원을 끌어냈고 아들은 소프트웨어에 피크시간 동정요금 200원, 네모난 바코드 간편 반납, 고장 자동 신고를 붙였습니다. 장애율 30% 감소. 3개월 뒤 숫자 변화. 회전율 58%에서 74%, 고장 월 11건에서 6건, 순수익 월적자 80만에서 흑자 320만 원이죠.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이 정도면 확장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단 천천히요. 그래.
이번엔 속도보다 검증이다. 3개월마다 한 대씩만. 우리는 333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데이터, 3회 현장 점검, 세계소의 이해관계자 입주민관리소 택배사 만족도 80% 이상일 때만 증설. 반년이 흐르고 단지형 부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은 버티기 살리기 자리잡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상현 건이었습니다. 미루지 않기로 했죠. 회사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법무팀 선배, 리스크관리 출신 후배, 회계법인 친구. 우리는 타임라인 등 빅 목록 계좌 흐름도를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혼자 분노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요. 감정은 나중에. 관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을 찾아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화 녹취, 배정 확인서 4번, 이체 내역, 설명자료에 허위 포인트까지 일목요연하게 붙였죠. 수사는 길고 건조했습니다. 그래도 동료 경찰 우리 삼각형은 단단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특정, 연계 계좌 동결 일부 성공. 결과는 전액 회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의 50%를 합의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었죠. 단기 회사채 투자 1억 중 5천만 원 회수현금 흐름 보강. 수표를 받아들고도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그래도 서두름을 멈추고 원칙대로 움직였기에 돌아온 거예요. 다음번엔 유혹 자체를 시스템으로 막아요. 그날 밤 우리는 가정 리스크 차단 규칙을 업데이트했습니다. 1.48시간 룰, 고수 누구의 제한이든 최소 이틀 뒤 결정. 2. 이에 불가거절 구조가 안 보이면 수익률이 높아도 패스. 3. 호칭 면역 부장님 VIP 호칭은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 4. 외부 검증 필수 리셋 외에 제3자 검토 없으면 투자 금지. 5. 최대 손실 상한 문서화 상한 초과 위험이면 자동 보류. 사업은 여전히 변수의 연속이지만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락커를 단지 생활 플랫폼으로 키웠습니다. 세탁소와 제휴의 무인 세탁수거 픽업, 학교 앞 소형 락커에는 중고교재 교환함, CCTV 라벨 캡처로 분실 방지 옵션까지. 아들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세탁수거 분실보험 같은 곁다리 수익 비중이 18%까지 올라왔어요. 한 바구니에만 의존하지 않으니 변동성이 줄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숫자 뒤에 사람의 동선과 습관이 보인다. 가을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추가 기소 환수 진행 중. 잔여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만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싼 수업료였으니까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혹에 약했어. 특히 특별대우라는 착각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특별 대신 평균을 믿죠. 평균이 우리 편일 때가 많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가 멈칫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부터 생활비 계좌가 흑자예요. 짧은 단어 하나가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흑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아내는 멈추자고 말해주었고 아들은 파고들자고 제안해 주었고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이 있어 위험을 줄였고 동료와 경찰이 있어 잃은 걸 절반 되돌렸으며 남은 절반은 다음 유혹을 거절하는 기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작은 강의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민태수입니다. 한때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지금은 가족의 재무이사로 일합니다. 저는 버텨서 산 줄 알았는데 멈추고 파고들고 역할과 위험을 나눠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잘 모르겠고요. 정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 유혹받습니다. 그게 먼저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 아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오늘 단지 비동 락커 고장 2건, 원인 분석 끝? 내일 부품 교체하면 가동률 96% 예상.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좋다. 검증 3, 현장 3, 이해관계자 3원칙대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 유혹 경보에 적어둔 한 줄을 공유합니다. 높은 수익의 비밀이 들리면 먼저 낮은 질문의 기본을 챙겨라. 그 기본은 가족의 목소리, 동료의 눈, 경찰의 절차,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48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편이 궁금하실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이번엔 성급히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48시간 룰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럴싸한 특별 대우 대신 우리가 함께 만든 평범한 원칙을 먼저 꺼내들겠습니다.